자, 이번에는 세간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, 사고 소식들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. 어제 경기도 광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10대 여학생 한 명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추락을 하면서 건물 바로 아래를 지나가던 행인 3명을 덮쳤습니다. 자, 양호 변호사님,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? 진짜 어제 너무 충격적인 사고였는데요. 이 경기도 광주에서 10대 여성이 건물에서 추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행인을 덮쳐서 발생한 사상자가 무려 4명입니다. 그러니까는 추락한 그 10대 여성, 근데 네.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사망을 했고요. 네. 이 13층짜리 건물에서 이제 10대 여성이 추락을 하면서 행인들이 이제 지금 그 덮쳐진 상황입니다. 이 행인이 이제 40대 엄마 그리고 이제 10대 또 딸입니다.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숨진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딸 숨지고 이 엄마 같은 경우에도 이 심정지 상태로 이제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남성도 있습니다. 20대 남성. 다행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를 다쳤는데 네.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. 자, 갑자기 경기도 광주의 한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했고 그 과정에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건물 아래를 지나가고 있던 3사람이 다치는 혹은 사망하거나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성시현 부위원장님, 네. 자 10년 전에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? 2016년입니다. 네.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대학생이 본인의 네. 신변을 비관해서 그런데 추락하면서 또 지나가던 주민과 충돌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대학생과 주민 둘 다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때도 주민도 그렇고 이번에 또 희생된 그 10대 그 여성도 그렇고 네. 아무 잘못 없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런 피해를 본 거잖아요. 네.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신변을 비관하는 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안주영 기자님, 근데 지금 이 건물에서 추락한 그 여학생은 왜 13층 복도 그 옥상까지 올라간 겁니까? 사실 그 행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 건물을 왜 방문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. 이 추락한 그 당일 오후 2시쯤에 건물 내부에 있던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진료를 받았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. 경찰은 현재 이 추락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향후 이 A양이 방문했던 병원에 대한 진료 기록 역시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옥상으로 갔다. 근데 옥상에 사실 양은경 변호사님, 네. 옥상은 문이 좀 닫혀 있잖아요. 못 올라가게끔. 근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?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요. 네. 사실 이 옥상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대로 특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폐쇄되는 경우가 많죠. 네. 근데 이제 혹강 가다가 뭐 이제 그 어떤 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상 상황의 대피를 위해서 열어놓은 그러니까요. 경우들이 있는데 왜 더군다나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특히 이런 그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병원에서 이렇게 옥상을 개방을 해뒀는지 그 건물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? 그렇습니다. 이 부분의 그 안전관리 부실이라든지 이 부분도 아마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막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김성태 대표님, 네.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벌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인 거죠. 네,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상황인데 이 투신한 여성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네.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진료 기록에는 거의 남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진단이 이루어졌으니까 왜 그런 뭐 정말 꽃다운 그런 어린 여성이 왜 그런 죽음을 선택했는지 대단히 안타깝고 또 이런 죽음을 통해 가지고 지나던 해인들의 이 안타까운 죽음은 맞습니다. 또 이걸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 그런 측면에서 뭐 상당히 안타까운 죽음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많아야 되는 것이고 네. 뭐 진료.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.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죠.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마침 그 건물의 옥상은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옥상으로 나갈 수 있었고
거기에서 유서는 없었고 추락했고 그 아래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걸어가고 있던 행인 3명이 다쳤는데 그 와중에 11살 초등학생 여학생은 사망했고요. 40대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. 다행히 20대 남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또 병원의 신세를 지고 있는 터라서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변에 마침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굉장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학생 한 명이 쓰러져가지고 고개를 살짝 하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보니까 학생이 움직이는 걸 봤으니까 큰 사고는 아니구나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다친 사람이 있고 경찰차가 처음에 한 대 보이고 또 경찰차가 왔고.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이 사건 좀 수상쩍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. 왜 건물 옥상에 문이 열려 있었을까? 열려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극도 발생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.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. 10대 여성 13층 건물에서 추락했습니다. 지나가던 모녀 덮쳤고 딸은 사망했습니다. 사망한 딸의 나이는 11살입니다. 어머니와 추락한 여성 두 사람은 이제 심정지 사망했습니다. 자, 정신과 진료 후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갔고 거기에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하필 옥상 문이 개방되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거기에 왜 옥상 문이 열려 있었을까? 그리고 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어떤 이유로 1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을까?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밝혀진 부분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동선 자체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. 네. 예단은 금물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진료를 받았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치료를 요한다는 거죠. 알고 맞습니다. 있고 예. 치료를 통해서 개선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. 근데 병원에 다녀오고 불과 30분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즉 그 병원에서 곧바로 옥상으로 향한 게 아니라 1층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간 거는 그 중간에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중요한 거,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 병원 진료 기록도 중요한데 그 사이에 이 통화 목록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네네. 누군가 통화를 나누진 않았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또 그날 당일에 기분은 어땠는지는 가족들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.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향후 대책 마련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올라갔을 때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확인한 것과 동시에 또한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